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경남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지원과 창원산단 등 기존 산업 첨단화가 주요 후보들의 공통된 경제 공약입니다. 조선산업지원에 문재인 후보는 공공선 발주와 수주를 위한 금융공사 설립, 기술연구 등에 5조 5천억 원을, 홍준표 후보는 1조 7,900억 원 규모의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을, 안철수 후보는 조선산업 특구 지정으로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비용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11조 2천억 원으로 오는 2020년까지 250척 이상 공공선박 발주와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을, 심상정 후보는 모두 1조 9,300억 원으로 해양 플랜트 산단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내걸었습니다. 기계산업 발전 방안으로는 문재인 후보는 창원공단 제조업의 혁신 지원 등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공약을, 홍준표 후보는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경남분원 설립 등에 7,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와 로봇 비즈니스 벨트에 1조 600억 원, 유승민 후보는 로봇랜드와 연계된 국책사업 추가 유치를, 심상정 후보는 기술개발 지원 등에 6,980억 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와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공약을, 홍준표 후보는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안철수 후보는 나노융합 산업단지와 항공산업기지 육성, 유승민 후보는 항공 나노 플랜트 산단 2단계 확장 사업을, 심상정 후보는 항로와 산업진흥원과 정밀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공약했습니다. 주요 후보의 경제 공약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던 기존 전략과 유사한 점이 많았고 눈에 띄는 특별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 대동소이하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LNG,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이 조선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 선박 분야도 위기를 맞은 우리 조선업의 새 희망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오는 2020년부터 기준을 초과한 선박은 주요 항구 입항이 거부됩니다. 이에 따라 2030년엔 현존 선박의 60% 이상이 LNG로 교체해야 하는데 시장 규모만 150조 원에 육박합니다. LNG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세계 두 번째로 건조된 LNG 벙커링 급유 선박. 영하 162도 이하로 보관된 LNG를 가득 싣고 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For the IMO regulations, we see LNG as an important part of that. So big ports around the world will need vessels like this in the future, yeah, more and more. 로딩함이라 불리는 로보팔 같은 LNG 공급 장치가 전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LNG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자동화된 또 사람이 접근하지 않아도 LNG 공급을 타 선박에 할 수 있는. LNG 공급 선박 분야 급성장에 대비해 경상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 산업단지는 물론 LNG 육상 공급용 저장 탱크 터미널이 조성되고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우리가 국제 표준을 만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데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센터 건립엔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사라든지 그런 쪽에 이 배를 공급할 때 우리 기자재를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으로 봅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 조선산업이 LNG 공급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점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김해시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강제로 열고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와 사천 지역의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아파트 공급도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조합원이 직접 시행사가 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천에만 6곳이나 추진되고 있지만 이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한 아파트 홍보버스입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당초 유명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해당 아파트를 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CI 브랜드 BI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부담을 해서 저희가 공문 보낸 상태고요. 브랜드를 보고 가입하려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나왔잖아. 수사한다고. 하니까 보고 하는 거지. 메이크 보고 안 하면은 누가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조합 측은 해당 건설사와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겨 같은 브랜드의 계열사와 다시 사업 검토를 하고 있다며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모집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지. 이곳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어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사천 지역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6곳 중 3곳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 2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또 다른 지역조합 아파트는 최근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건축위원회 변경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실 때는 신중하게.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해수 담수화 시설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세계읍면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14년 완공한 해수 담수화 설비입니다. 국비와 시비 등 1,900억 원을 들여 지었지만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물 공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했고 부산시는 국가사업이라며 일방적으로 공급하려 했지만 법은 주민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해수 담수화물을 수돗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부산시는 일단 산업단지에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정수센터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저 시설을 그냥 사장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적 공급으로. 그러나 공업용수 수요는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생산 단가도 일반 수돗물보다 비싸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주민대책위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주민 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다시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추이를 계속 살펴볼 내용이고,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기상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행정이 최첨단 기술 설비를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만들었습니다. KBS 뉴스 강성훈입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는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경남 지역에도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부산과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진 뒤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도 구름이 다소 남겨지면서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20도 안팎으로 포근한 수준이겠고 오늘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이 물러나고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가득하고요. 남해안에는 안개도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1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함안과 거제 20도, 김해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낮고요. 낮에는 진주와 사천 20도, 거창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겠고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 연국촌의 야외 극장인 성벽극장이 2년 만에 재개관하고 기념 공연으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공연합니다. 합천군이 항공 관련 산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합천항공스쿨을 개장합니다.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와 고성공룡박물관이 5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나들이를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거제시가 고물가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시 보증 모범 음식점을 확대 운영합니다. 올해 경남을 찾는 낚시 레저객이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남도는 전국 낚시 여선 4,300여 척 가운데 1,036척이 경남에 있고 전국 낚시 방문객 300만 명 가운데 경남은 71만 명,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6회 경남 도민체절이 오는 28일에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김해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육상과 축구 등 25개 정식 종목과 바둑과 산악, 시범 경기 2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0,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도민체제는 뻗어라 경남의 힘, 펼쳐라 김해의 꿈을 구호로 나흘 동안 경남 도민의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 행사로 개최됩니다. 거창군의회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거창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향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인구 증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애초 아버지나 어머니가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태아나 출생아의 건강보험 만기 환급금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 달 전으로 완화됐습니다. 마산어시장이 올해 중소기업청 전문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재선정되면서 제2주차장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로 창원시는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만큼 올해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상 3층에 149면 규모로 조성될 제2주차장은 내년 8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촌 테마공원 조성 공모에 남해 다랭이 농촌 테마공원이 전국 유일하게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남해군 미조면 양아리 9만여 제곱미터에는 78억 원이 투입돼 사계절 농작물을 체험하는 체험팜과 다랭이 생태 놀이공원, 야생화 단지 등이 조성됩니다. 남해 다랭이 농촌 테마공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경남의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